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별밤 라디오의 지유입니다. 인생은 단순할수록 더 행복하고 좋다라고 하는데요. 단순하지만 풍요롭게, 느리지만 활기차게, 활력 넘치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최근 들어서 제 본업이랑 유튜브를 같이 병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게 시간 관리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한순간에 시간 관리를 제가 잘 못하면 모든 일이 저한테 압박감으로 다가올 때가 간혹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시간 관리를 정말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러던 와중에 오늘의 책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책의 내용은 생활의 단순화를 주제로 한 내용인데요. 일본의 유명 정리정돈 전문가이자 청소 전문가로 불리는 오키 사츠코 작가님의 행복한 사람은 단순하게 삽니다 라는 책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책에서는 돈과 시간, 집안일, 인간관계, 마음과 건강 등의 여러 가지 방면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단순하게 만들어내는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늘어나는 물건이나 귀찮은 집안일들, 복잡한 인간관계 등등 우리가 생활하면서 복잡하고 머리 아프게만 생각되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단순화를 시킨다면 우리 인생이 단순하지만 더 행복하게 바뀔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중에서 오늘 오디오북에서 시간의 단순화, 그러니까 시간 활용을 단순하게 잘 하는 방법, 그리고 정리정돈을 잘하는 방법,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의 인간관계와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가장 단순화시켜서 행복해질 수 있는지, 이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의 단순화가 정말 더 행복하고 풍요롭고 활기찬 삶으로 나아가는 그 열쇠가 되어준다고 하는데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24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가장 단순하게 또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우리의 인생이 더 행복하고 풍요로워질 수 있는지, 그런 유익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오늘의 오디오북 속으로 그러면 지금부터 저와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단순하게 사용한다. 시간과 돈의 흐름을 원활하게. 시간 사용법. 시간은 금이다 라는 말도 있듯이 시간과 돈은 굉장히 비슷합니다. 시간도 돈도 현실이고 둘 다 무엇에 어떻게 사용할지를 생각해야 하는데요. 한정된 자신의 시간과 돈을 어떻게 잘 꾸려가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삶이 크게 달라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시간과 돈을 절약하고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행동을 단순하게 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면 시간과 돈의 흐름이 원활해져서 쾌적하고 행복한 하루를 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시간을 능숙하게 사용한다. 시간 활용에 능숙한 사람은 작업에 걸리는 시간을 알고 끊임없이 우선순위를 생각해서 행동합니다. 지금은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이라고 해도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행동하는 동안에 점점 더 자연스럽게 몸에 배는 것입니다. 퍼뜩 떠오른 생각을 빠르게 실행에 옮겨도 그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으면 의미가 없으며 효율적인 시간 사용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물론 가끔은 충동적인 행동이 의외로 좋은 결과를 만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는 정말로 드물고 대개 시간 낭비로 끝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루의 행동 목표는 최대 2가지로 하고 우선순위로 정합니다. 그 목표에 자신의 의욕의 에너지를 집중시킵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 아무것도 못하고 어중간하게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생각하지 않고 다 할 수 있다고 욕심을 내거나 포기하지 못하고 끌어안고 있으면 결국은 아무것도 해내지 못합니다. 하루는 24시간밖에 없습니다. 제한된 시간 내에 잠을 자고 집안일을 하고 일을 하고 가족을 보살피고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는 그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짧은 시간이라도 자신의 자유로운 시간을 소중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해야 하는 순서대로 할 수 있는 일부터 완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현실의 사소한 일들은 금방 해결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당장 해결해야 할 중대 사건이라면 다른 이야기지만 방에서 먼지를 발견하는 정도라면 우선 그것만이라도 깨끗하게 합니다. 절대 청소기를 꺼내서 집안을 깨끗하게 하려고 하지 맙시다. 시간이 있을 때 하면 되는 일, 예정에 없는 일까지도 신경 쓰려고 하면 체력도 귀중한 시간도 쓸데없이 소비하게 됩니다. 이런 시간에 대한 의식이나 습관은 집안일 이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획은 일주일 단위로. 회의, 모임, 파티 등의 일정은 제외하고 하고 싶은 일이나 할 일의 계획은 일주일 단위로 생각합니다. 인생에는 예기치 못한 사건들이 줄줄이 일어나죠. 그날 해야 할 일을 리스트로 작성해 놓았는데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기면 몇 가지 처리하지 못한 일들이 남게 됩니다. 애써 계획을 세우고 시간을 관리했는데 하려고 했다가 못한 일이 계속 쌓이면 마음까지 무겁고 우울해집니다. 고지식한 사람은 본인이 한심하다고 생각해서 자신감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은 일주일 단위로 계획을 세웁니다. 그 중에서 우선순위를 매기고 오늘은 이것과 이것을 하겠다고 정합니다. 예컨대 나는 금요일에 이른 아침에 청소기를 돌리는데 만약 일 때문에 집을 비워야 한다면 다른 날이나 다음 주로 일정을 돌립니다. 못한 일을 후회하기보다는 해낸 일을 기뻐하도록 하세요. 일정이 없는 빈 시간을 만든다. 수첩에 스케줄이 꽉 채워져 있어야 안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빼곡히 일정을 넣고 매일 바쁘게 살아가는 것은 젊고 건강할 때에는 좋지만 나이가 들어 체력과 기력이 따라가지 못하면 갑자기 상실감에 사로잡혀서 자신감이 없어져서 더욱 노쇠하게 됩니다. 60대 지인은 바쁘게 돌아다니던 일을 그만두고 갑자기 스케줄표가 공백이 되자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침울해하더니 결국은 경도 치매라는 진단을 받아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인생에는 어떠한 일이든 극단적이 아니라 완만한 커브가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일주일 중에 시간을 정해서 그날은 프리타임으로 비워두세요. 그러면 몸이 아프거나 급한 일이 생기거나 물건을 정리하거나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을 때 일정을 변경하지 않고도 여유롭게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다른 일로 예정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을 때 이 방법을 사용하면 죄책감 없이 마음의 여유를 갖고 지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이후로 스케줄에 반드시 공백을 넣어서 한숨 돌리는 시간을 만듭니다. 본인을 위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남이 아닌 내가 스스로 관리하기 때문에 의욕과 기운을 북돋아 줍니다. 그러면 평소 생활이 원활하게 흘러가는 것에 큰 힘이 됩니다. 예스맨이 되지 않는다. 사실은 노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예스라고 해서 일을 떠맡는 바람에
정작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은 뒤로 미룬 경험 있지 않은가요? 어떤 사람에게 부탁이 집중되는 것은 그 사람이 상당한 능력자거나 우유부단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나의 경험상 다른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 딱 잘라 거절하는 사람에게는 부탁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명확하게 거절하는 것은 아무리 자기 주장이 확실하더라도 상대에 따라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자칫 불편하고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을 수도 있어서 인간관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노라고 말하지 못해서 자신의 시간이 부족해지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본인에게 중요하지 않은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소중한 상대에게 나쁜 인상을 주지 않고 거절하는 방법은 익혀두어야 합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대답하지 않는다. 생각을 해보겠다고 한 뒤에 나중에 생각해보니 역시 힘들 것 같다라고 시간을 두고 거절합니다. 상대에게는 일단 진지하게 생각했다는 인상을 주게 됩니다. 먼저 제 일을 긍정한 뒤에 거절합니다. 좋은 말씀이지만 지금은 잡다한 일에서 손을 뗄 수가 없고 능력이 없어서 죄송하다는 식으로 말합니다. 본인의 탓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경험상 잡다한 일의 내용까지 물어보는 사람은 전무했기 때문에 자세히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시간을 의미 있게 사용한다. 하루에 한정된 24시간을 소중하게 사용하세요. 앞서 말했듯이 먼지를 발견한 것처럼 사소한 일은 반드시 5분 이내에 처리한다고 정해둡니다. 여러분은 항상 갑작스러운 작은 용무에 정신이 팔려 애를 먹고 있지 않은가요? 갑자기 생긴 중요하지 않은 일을 좇다 보면 하루가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를 의미 없이 보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죠. 한정된 시간을 단순하게 관리하고 의미 있게 보내면 몸과 마음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고 마음을 새롭게 먹으면 삶이 신선하게 느껴진다. 생각을 바꾸면 재미없었던 일과 집안일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생깁니다. 산책하면서 눈에 들어오는 것을 조금 오래 바라본다. 일상을 바라보는 시간을 조금 늘리면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5살이던 어느 여름날 갑자기 고열이 나서 생사의 기로를 헤맸던 적이 있습니다. 한 달 정도 링거를 맞으며 집안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았는데요. 매일 이쪽 저쪽에 생긴 천장의 얼룩을 보면 그 모습이 토끼나 강아지가 되기도 하고 낯선 나라의 궁전이나 산이 되기도 했습니다. 빨리 건강해져서 밖을 뛰어다니고 싶은 마음이 어린아이의 지혜로 온갖 상상을 해보며 작은 가슴을 뛰게 했습니다. 3살적 버릇이 80까지 간다고 지금도 그때 즐거웠던 습관이 남아있는 걸까요? 정체를 알 수 없는 모양이나 물건을 보면서 이런저런 상상을 하면 힘이 납니다. 한 연구에서는 사물을 몇 초 동안 오래 바라보기만 해도 그 사물에 대한 생각이 많아지고 사랑스러워진다고 합니다. 다만 가만히 바라보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사물을 대상으로 해야 하겠죠. 휴일에는 컴퓨터와 손목시계에서 벗어나 자연을 접합니다. 시간에서 해방되어 삶에 대한 생각이 단순하고 새롭고 신선해집니다. 시간 배분을 생각한다. 집안일이든 직장일이든 어떠한 작업을 할 때에는 시간 배분을 생각하며 행동하는 지혜를 익혀보세요. 작업에 걸리는 시간도 파악할 수 있고 자신이 무엇을 우선하면 좋을지도 알게 됩니다. 게다가 시간에 대한 관심도 높아져서 어떤 리듬이나 사이클로 생활해야 할지도 알게 됩니다. 집안 전체를 청소기로 돌리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를 알아둔다면 미리 시작하고 끝날 때까지의 자기 리듬과 시간을 알 수가 있고, 효율적으로 일이 끝나서 힘이 남으면 기운을 내서 다른 일에 착수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 경우 준비와 시작부터 마무리하기까지의 원활한 흐름이 중요하며, 자기만의 리듬을 알면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에 강하고 밤에 약한 사람은 오전에 중요한 일을 배분하는 것이 좋고, 밤에 강한 사람은 그 반대입니다. 각각 자신의 에너지를 펼칠 수 있는 시간 배분을 생각해야 효과적으로 시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당황해서 하기보다 민첩하게 한다. 시간이 없다고 당황하면 사소한 실수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고, 그것 때문에 시간도 더 걸려서 생활 리듬이 깨지고 작업 속도도 떨어집니다. 민첩하고 효율적으로 하면 일에 대한 집중력도 높아집니다. 5분 만에 닦을 수 있는 바닥의 범위를 알고 있다면 집중력이 높아지고 작업의 질도 높아져서 몸도 피곤하지 않은데요. 5분 만에 닦기 청소를 완전히 끝내고 나면 제대로 할 일을 마쳤다는 성취감이 온몸에 넘칠 것입니다. 남기는 습관을 고친다. 어떤 일이든 도중에 남기는 버릇이 있지는 않은가요? 제대로 끝까지 하고 다음 행동으로 넘어가면 나중에 그 일을 완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자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화장품을 사용한 뒤에 뚜껑을 닫지 않거나 무언가를 꺼낸 뒤에 서랍을 열어놓거나 하는 것입니다. 흔히 옷을 벗어서 소파나 바닥에 던져두고 그대로 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일을 하느라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뚜껑을 닫는 시간이나 제자리에 놓는 시간을 절약한 것처럼 보여도 사용한 후에 바로 처리하면 몇 초도 걸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하면 단 몇 초 만에 끝나는 동작도 남겨두면 언젠가는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결코 시간이 절약되지가 않죠. 게다가 그런 생활이 지속된다면 결국 집안이 어질러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기승전결이라는 말이 있는데, 어떤 동작이든 그것이 양치질을 하는 것처럼 당연하고 간단한 동작이어도 준비하고 실행하고 완료하기까지 제대로 끝까지 해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치약 뚜껑을 잘 닫아서 남은 일이 없는 상태가 되지 않는 한 일이 끝났다는 기분이 들지 않아야 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일상의 모든 동작에서 남기는 버릇이 있다면 그 버릇을 한꺼번에 고치기는 어렵겠지만, 간단한 일이므로 할 수 있는 일부터 하나하나씩 몸에 배도록 해보세요. 한마디로 말해 다른 사람이 보기에 칠칠맞아 보이는 일부터 개선해 나가봅시다. 치약 튜브의 뚜껑이나 서랍을 닫지 않는 일 말고도 일상생활에는 찾아보면 비슷한 일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칠칠맞아 보이는 일은 많이 있습니다. 지적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은 불쾌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행동을 보고 있습니다. 다 먹은 식품의 포장지나 팩을 버리지 않고 식탁이나 소파 위에 올려놓는다. 잔돈을 지갑에 넣지 않고 주머니에 넣거나 책상 위에 방치한다. 벗은 옷을 옷걸이에 걸지 않는다. 사용한 도구나 손을 닦은 수건을 제자리에 두지 않는다. 벗은 구두를 가지런히 놓지 않는다. 열린 문을 닫지 않는다. 세면대를 사용한 뒤에 물기를 그대로 둔다. 수돗물을 틀어놓고 이를 닦는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렇게 단정하지 못한 생활은 시간 절약이나 효율적인 사용법과는 거리가 멀고 단순한 생활에 방해가 되기까지 합니다. 단순하게 산다. 건강, 마음, 인간관계.
건강한 생활에 유의한다. 몇 살이 되어도 건강하게 자립하는 생활을 하고 싶은 건 모든 사람의 소원입니다. 건강이란 단지 병이 없다는 것만이 아니라 체력이 있고 기분과 컨디션이 조절되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나이에 맞게 젊음과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자기답게 자립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한 기본입니다. 건강만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나 활기차고 행복한 삶을 얻기 위해서 건강해지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식사를 즐긴다. 식사는 양이 아니라 질을 챙기도록 합니다. 뭐니 해도 먹는 것이야말로 몸과 마음에 활기를 불어넣어주는 원천이기 때문인데요. 몸에 좋다고 해서 채소 위주의 식생활을 계속했더니 기운이 없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도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담당 의사의 조언으로 일주일에 한 번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먹었더니 금세 혈색이 좋아지고 기운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저칼로리, 저단백질은 식단이 불균형해서 반드시 몸에 좋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식욕이 줄어드는 고령자에게는 달걀이나 육류 등의 동물성 단백질도 적당히 필요합니다. 이것은 안 된다, 이것이 좋다라고 하는 영양 정보에 휘둘리지 말고 몇 살이 되더라도 채소나 단백질을 중심으로 균형 잡힌 식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식 재료는 호불호에 따라 선택하지 말고 다양한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궁리해야 합니다. 어떤 연구에서 식사는 신체만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요. 이때 몸과 마음에 좋은 영향을 주는 음식에 대해서 알아둔다면 편리합니다. 내가 신경 써서 먹는 식재료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출출할 때에는 우유를 마시거나 견과류를 먹으면서 뇌에 좋은 단백질을 보충한다. 오렌지 주스나 바나나는 피곤할 때 기분을 전환하기 위해 특히 아침에 효과적이다. 건강식이라고 하는 콩류와 두부는 샐러드로 만들어서 야식으로 먹는다. 면역력을 올려주는 마늘은 집에 항상 준비해 두었다가 파스타, 볶음 요리, 수프 등에 넣는다. 최근에는 친구가 가르쳐준 흑마늘에 빠져 있습니다. 잼처럼 달콤해서 빵과 곁들여서 먹는데요. 친구는 만드는 데 손이 매우 많이 간다고 했는데 나는 껍질째 오븐에 구워 먹는 방법으로 쉽게 만들고 있습니다. 혈류를 좋게 하는 레드와인은 치즈나 아몬드를 곁들여서 한 잔 정도 마신다. 잠들기 1시간 전이 가장 좋다. 몸에 좋은 식재료라도 실증이 나면 먹고 싶을 때까지 며칠 동안 쉰다. 제철 채소는 무엇이든지 가리지 않고 먹는다. 참고로 우리 집의 상비 건강식품은 무염 땅콩, 우유, 두유, 블루베리, 매실 장아찌, 아보카도, 키위와 사과 등의 제철 과일, 말린 표고버섯, 초콜릿, 마시멜로 등이 있습니다. 이런 식품은 떨어지지 않게 늘 보충합니다. 그 외에 제철 채소, 고기나 생선, 해조류 등을 저칼로리와 고칼로리의 균형을 생각하면서 몸에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가끔은 파크 하얏트 호텔의 애플파이가 먹고 싶을 때도 있는데요. 그럴 때에는 고칼로리라고 참지 않고 생크림을 듬뿍 곁들여서 먹으면서 몸도 마음도 기쁘게 합니다. 나이가 들면 먹고 싶은 것을 참지 않습니다. 아무리 건강에 신경을 써도 사람의 생명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다만 살아있는 한 건강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칼로리나 영양의 균형이 깨지지 않도록 신경을 씁니다. 이것이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노인의 지혜입니다. 소리내어 크게 웃는다. 옛날부터
웃는 자에게 복이 온다고 했습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고상한 웃음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큰 소리로 마음껏 하하하 웃어보세요. 큰 소리로 웃으면 혈류가 좋아지고 암세포 등에 대항하는 면역력이 높아지며 뇌의 인지기능 저하도 막아준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몸 상태가 좋아지고 머리가 멍해지는 것을 방지하며 암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다른 사람의 강연에서 유쾌하고 재밌는 이야기를 들으면 웃는데요. 웃는 것이 자신에 대한 보상 같아서 가능한 한 계기를 만들어서 마음껏 웃으려고 합니다. 2019년 20살의 나이에 위민스 브리티시 오픈에서 우승한 골프 선수인 시보노 히나코는 경기 중에 너무 자주 웃어서 스마일링 신데렐라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나는 그 모습에 조금이라도 가까워질 수 있도록 미소를 잃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만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는 호탕하게 웃기보다 소리는 내지 않고 품위 있게 웃습니다. 자기 전에 항상 오늘은 몇 번이나 크게 소리내어서 웃었는지 세어보는 것도 기억력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재밌는 이야기를 생각하다 보면 또 큰 소리로 웃음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유머 감각. 얼마 전에 한 젊은 사람의 축하 자리에서 고령의 한 남성에게서 들었던 이야기가 그때의 정경과 함께 떠올라서 지금도 미소가 지어집니다. 81세는 고속도로를 역주행하지만 18세는 폭주한다. 81세는 목욕탕에서 물에 빠지지만 18세는 사랑에 빠진다. 81세는 이제 아무것도 모르지만 18세는 아직 아무것도 모른다. 연회장은 웃음바다가 되었지만 잘 보니까 80세 이상인 사람들은 복잡한 표정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물론 80세가 되어도 10대 못지않게 건강하고 발랄한 노인도 있으므로 나는 나중에 남에게 폐를 끼치는 노인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겠다는 교훈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또 하나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몇 명이 모인 홈파티 자리에서 그 집의 주인과 손님은 각각 모두가 초면이었습니다. 70세 남성이 요즘에는 운전면허를 반납하고 그동안 타던 BMW는 내버려 두고 새로운 BMW를 타고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새 자전거라도 산 것인지 궁금해하고 있는데 그 남성이 말하기를 B는 버스, M은 메트로, W는 워킹이에요 라고 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어머 그럴싸하네요 라며 웃었고 분위기가 풀어지면서 점차 마음을 터놓고 교류하게 되었습니다. 말장난이라도 이러한 유머 감각을 연마해 두면 두뇌 트레이닝도 되고 이야기의 화제가 부족할 일도 없습니다. 말솜씨가 부족해서 다른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 하기가 어렵다는 사람도 그럴싸한 이야기를 생각해 두면 모임의 자리가 화목해지고 어느새 대화의 중심 인물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나이가 들면 체력과 기력이 떨어짐은 물론이고 인간관계에도 변화가 찾아옵니다. 나 자신도 그렇지만 예전부터 친하게 지내던 친구나 지인에게도 환경이나 심경의 변화가 있어서 같은 방식으로 교류하기가 어려워지는데요. 지금까지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을 사귀고 넓고 얕게 배우는 것도 많았지만 나이가 들면 인간관계도 양보다 질이 중요해집니다. 많은 것을 가지면 관리하기가 힘들듯이 넓은 인간관계는 시간과 돈이 많이 들고 기력과 체력도 필요합니다. 진심으로 마음에 드는 것을 조금씩 정성 들여서 사용하는 것이 풍요로운 단순한 생활이라면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진심으로 신뢰할 수 있는 친구와 지인을 선택해서 깊이 있고 정중하게 교류합시다. 정리정돈된 인간관계는 단순한 생활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파트너와의 관계.
최근에는 결혼에 대한 생각과 이상적인 부부의 모습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혼이 증가하면서 사실혼이나 동성결혼, 단순히 동거만 하는 사람도 많아졌는데요.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 할아버지는 나무를 베고 할머니는 빨래를 하던 시대와는 크게 달라졌습니다. 그 반대인 경우도 있고 남편이 전업주부를 하는 집도 등장하고 있죠. 오랜 세월 같이 살던 부부의 황혼-이혼 증가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육아나 일에 열중하던 젊은 시절과 달리 정년이라는 현실에 직면했을 때 남편과 아내가 남은 인생에 대한 생각이 크게 다르다는 사실을 처음 깨달으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동상이몽이라는 말처럼 함께 같은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마음은 다른 길을 꿈꿨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서로 바빠서 차분히 자신을 들여다볼 기회가 없었는데 50대가 되면서 시간이 여유로워지면 앞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인생의 후반에서 찾고 싶어집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이혼 이야기를 꺼내기도 하고 남편이 시골에서 살고 싶다거나 갑자기 국수집을 열고 싶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각자 삶에 대한 생각의 차이가 현실화되면서 막연히 이해해 주리라고 생각했던 환상이 깨지고 말죠. 상대가 더 이상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된다면 과감히 헤어지고 귀중한 인생을 다시 시작하는 것도 좋습니다. 물론 오랫동안 함께했기 때문에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클 테죠. 이야기가 통하는 상대라면 서로 지금까지의 관계를 다시 살펴보고 인생을 함께 걸어가 보세요. 네, 오늘의 라디오는 여기까지입니다. 집안일, 정리정돈에서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시간과 돈의 사용,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인간관계까지도 우리가 단순화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오히려 더 풍요롭고 풍성하고 행복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같이 한번 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24시간의 시간이 굉장히 제한적이죠.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정말 많은 일들을 하게 됩니다. 잠도 자야 되고 또 밥도 먹어야 되고요. 집안일도 해야 되고 업무, 일도 해야 되죠. 가족이 있다면 가족을 보살피기도 해야 되고 또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는 시간도 있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루 안에 완벽하게 하는 건 정말로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책에서는 현실의 사소한 일들은 금방금방 가볍게 해결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고 조언을 해주었는데요. 시간이 있을 때 하면 되는 일이라던가 예정에 없는 일까지 다 신경을 쓰려고 한다면 우리의 체력도 귀중한 시간도 쓸데없이 소비하게 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실용적으로 실질적으로 제 일상생활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현실의 사소한 일들은 금방금방 가볍게 해결하자. 이 습관을 저도 한번 들여보려고 합니다. 여러분께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책의 마지막에서는 진정한 행복은 정말로 단순한 삶에서 온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본문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제 물질 만능의 생활에 슬슬 종지부를 찍어야 할 때가 되었다. 사회에는 정보와 편리한 도구, 기계가 넘쳐나고 집 안에는 필요 이상의 물건이 여기저기 널려 있다. 편리하다고 기꺼이 받아들여 왔지만 문득 정신을 차리고 보니 생활 방식마저도 복잡하고 번잡해져서 마음의 풍요로움을 잃고 말았다. 저는 이 내용이 굉장히 마음속에 와닿았는데요.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온갖 다양한 정보와 또 편리한 도구와 기계들이 가득하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이용하고 섭렵하면서 살아가다 보면은 결국은 우리 생활 방식 자체도 너무나 복잡해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풍요로움을 우리가 정말로 되찾으려면 단순한 삶을
루틴화 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기획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답을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집안일부터 인간관계까지 그 모든 우리 삶의 영역들을 단순화시키는 것. 그렇게 단순하지만 풍요로운 생활을 목표로 삼고 그렇게 가볍지만 정성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저도 여러분도 일상에서 한번 실천해보면 어떨까 싶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도 여러분께 힘과 위로가 되었기를 바라고요. 저는 다음 라디오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모두 편안하고 달콤한 밤 보내세요. 잘 자요. 안녕.